일본이 지난 20년간 쏟아부은 수조 원의 돈이 단 72시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193개국 외교관들이 모인 유엔 본부, 투표 직전까지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일본 대표단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집니다. 그들의 손에는 완벽한 수치가 담긴 바인더가 들려 있었지만 정작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한국이 조용히 건넨 낡은 사진 한 장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뉴욕 한복판에선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로비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진 위대한 힘의 실체가 지금 이 보고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서 밀러입니다. 3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국 외교협회 CFR의 견고한 상하탑안에서 세상을 수치와 논리로만 재단해왔던 오만한 분석가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반도체나 팔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신흥공업국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거대한 국제정치의 심장부에 한국 같은 나라가 들어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고, 그들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보는 것을 두고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장난이라며 동료들과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만에 제 30년 인생의 모든 상식은 무너졌고, 이제 저는 그 지독한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남깁니다. 2028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파크 애비뉴를 장식하던 가로수들은 잎사귀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며 매서운 칼바람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CFR 본부인 해롤드 프렛하우스 3층 사무실 창가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밖을 내다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식어가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평범한 화요일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한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내선전화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CFR 부소장인 제임스 린드버그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냉철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그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선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처드,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게. 국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고, 고풍스러운 목재 벽면에 걸린 역대 국장들의 초상화들이 저를 감시하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린드버그의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눈앞의 광경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격식을 목숨보다 아끼던 그가 양복 자켓을 벗어 의자에 걸쳐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그를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책상 위로 서류 한 뭉치를 툭 던지듯 밀어냈습니다. 국무부의 파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1급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서류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안, 태평양 지역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평가 보고서 작성 의뢰. 린드버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82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하네. 다음 주 총회 직전까지 미국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라는 백악관의 지시야. 후보군에는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실소를 금치 못하며 린드버그에게 되물었습니다. 한국이요? 형식상 끼워 넣은 리스트입니까? 린드버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20년 넘게 이 자리를 준비해왔고, GDP는 4조 달러가 넘으며 막대한 ODA 자금을 전 세계에 뿌리고 있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네. 자네는 그저 일본이 왜 한국과 인도보다 우월한지 데이터로 입증만 하면 돼. 72시간이면 충분하겠지?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30년 넘게 국제정치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일본의 압도적인 수치들이 한국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력, 유엔 분담금 순위, 기술 특허 건수 등 모든 지표는 완벽했습니다. 한국은 비상임 이사국 자리나 지키며 삼성 가전제품이나 열심히 팔면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임 이사국이라는 고귀한 자리는 한국 같은 급조된 선진국이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게 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감색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일본 외무성의 사토 켄지 수석 참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제 책상 위에 3권의 두꺼운 가죽 바인더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감이 책상을 타고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사토 참사관은 명함을 내밀며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서 박사님, 일본이 지난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데이터입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바인더를 펼치며 일본의 압도적인 수치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4조 2천억 달러의 GDP, 세계 3위의 유엔 분담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는 막대한 원조 자금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본의 그래프는 파란색의 한국 그래프를 발 아래 두고 비웃는 듯했습니다. 사토는 상임이사국이란 국제사회의 책임을 돈으로 증명하는 자리라며 한국은 반도체나 잘 만들고 드라마나 찍는 문화 강국일 뿐이지 안보의 리더가 될 자격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 또한 그의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토가 돌아간 뒤 저는 확신에 차서 보고서를 채워나갔습니다. 일본 추천 사유, 압도적 재정 기여도 및 경제력, 한국 제외 사유, 국제 기여 경험 부족 및 낮은 분담금,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팀의 주니어 연구원인 엘레나 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사토의 거창한 바인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얇은 파일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한국 비상임이사국 활동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레나, 이건 이미 결론이 난 문제야.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엘레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이 숫자들만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무심코 파일을 넘기던 저는 첫 페이지의 숫자에서 시선에 멈췄습니다. 5박 9집 유객의 회원국 중 180표, 93.7%라는 경이적인 득표율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12번이나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치르며 얻어낸 지지세와 단 2번의 도전만으로 세계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한국의 지지세는 근본부터가 달랐습니다. 31년간 제가 믿어왔던 데이터의 견고한 성벽에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파일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국제정치의 공식을 통째로 뒤흔드는 문장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토 참사관이 자랑하던 바인더 속의 차가운 숫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93.32%라는 경이로운 지지율. 그 뜨거운 숫자가 제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는 것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엘레나가 가져온 파일을 한 장 더 넘깁니다. 거기엔 사토가 그토록 강조했던 유엔 분담금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어김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토 참사관의 얼굴에는 여전히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합니다. 그는 어제보다 한층 더 화려한 금색 넥타이를 매만지며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서 박사님, 밤새 검토는 끝내셨습니까? 결국 상임이사국은 돈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8.03%라는 분담금은 한국의 2.57%와는 차원이 다른 기여도입니다. 국제사회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수표를 끊어주느냐. 그것이 본질인 것이죠. 사토는 자신만만하게 바인더를 톡톡 두드립니다. 저는 그를 빤히 바라보며 엘레나의 파일에서 추출한 그래프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어 보입니다. 사토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군요. 사토 씨,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의 스냅샷만 보고 계시군요. 하지만 이 추세선을 좀 보시겠습니까? 지난 24년간 일본의 분담금 비율은 19%에서 8%로 60%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1.07%에서 시작해 2.57%까지 2.4배나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해와 뜨고 있는 해. 과연 세계는 어디에 베팅할 것 같습니까? 사토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여유롭게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그의 몸이 서서히 앞으로 쏠립니다. 그건 일본 경제의 상대적 비중이 변한 것일 뿐입니다. 일본이 기여를 줄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집니다. 저는 그가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물론 경제 비중의 변화겠죠. 하지만 상임이사국은 5년, 10년짜리 자리가 아닙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자리인 것이죠. 국제사회가 원하는 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내려오는 나라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며 올라오는 나라입니다. 샵 80표라는 숫자는 바로 그 방향성에 대한 세계의 대답인 것이죠.
사토는 거칠게 바인더를 넘기며 다음 장을 펼칩니다. 이번엔 안보 기여도 섹션입니다. 좋습니다. 돈은 그렇다 칩시다. 그럼 안보는 어떻습니까? 상임이사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본 자위대의 병력과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묶여있는 나라 아닙니까? 실질적인 국제안보 기여는 우리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사토의 눈에 다시 도끼가 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가 내밀 패를 알고 있습니다. 사토 씨, 일본 헌법 구조를 잊으신 건 아니겠죠?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일본은 PKO 활동에서도 무력 사용이 제한되어 전투 지역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만 내고 뒤에서 지켜보는 나라를 어느 회원국이 리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토의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는 헌법 개정이 시간 문제라고 한변하지만 저는 그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보시죠. 레바논의 동령부대, 남수단의 한비부대. 한국군이 파견된 곳은 모두 실탄이 날아다니는 격전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로를 닦고 물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과 함께 피 흘리며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그것도 18년째 한결같이 말이죠. 상임이사국이 군사제재를 결의했을 때 실제로 병력을 보내 피를 흘릴 준비가 된 나라가 어디인지 세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잘게 깨뭅니다. 저는 사토의 침묵을 틈타 엘레나가 강조했던 소프트 파워 데이터를 들이밉니다. 사토 씨, 당신은 아까 한국을 문화상이나 받을 나라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이 지난 15년간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무상으로 전수한 전자정보 시스템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 세수가 30% 이상 늘어났고 행정이 투명해졌습니다. 한국은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며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수조 원의 ODA를 부리며 영향력을 매수할 때 한국은 그들의 시스템 속에 녹아들며 진정한 동지가 된 것입니다. 사토의 안색이 이제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갑니다. 그는 마치 뜨거운 불꽃에 데인 사람처럼 제 책상 위에 놓인 파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31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가인 저조차 소름이 돋는 순간인 것이죠.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이 기적 같은 데이터들 앞에서 완전히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사토 씨, 일본은 20년 동안 바인더를 채웠지만 한국은 2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로비로 얻은 표는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신뢰로 얻은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사토는 바인더를 챙겨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군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뜁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일구어낸 위대한 역설이 저를 압도합니다. 그때 엘레나가 다시 문을 두드리며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샌드위치 2개가 들려 있습니다. 박사님, 이제 72시간 중 절반이 지났네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자료는 아직 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섹션, 한국 전쟁과 보은의 기록입니다. 엘레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그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페이스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70년 전의 기록. 한국전쟁 참전국 후속관계 분석이라는 제목이 제 눈을 강타합니다. 31년 동안 수많은 외교 문서를 만져왔고 수만 장의 보고서를 검토해온 베테랑 분석가이지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50년, 지도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를 생소한 작은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던 16개국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그리스, 터키, 네덜란드.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67달러였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온 청년들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제 숨을 먹게 만든 것은 그 옆에 정갈하게 정리된 보은의 기록입니다. 참전 16개국 중 무려 14개국과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보다 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오지마을에 상주하는 한국 의료팀, 콜롬비아의 치안을 책임지는 한국 경찰 훈련 프로그램, 필리핀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태국의 농업기술 전수까지 70년 전 입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다이어리 사이에서 사진 두 장이 툭 떨어집니다. 한 장은 1951년 한국의 참혹한 참호 속에서 뼈저린 추위에 떨면서도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웃고 있는 에티오피아 병사의 흑백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2023년 에티오피아의 한국진료소에서 한국 의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노인의 컬러 사진입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나라가 70년 뒤 손자인 나의 생명을 구하러 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30년 넘게 냉철한 수치와 국익만을 따져온 제 심장이 이토록 거세게 요동친 적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수조 원의 로비 자금이나 화려한 연애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일본이 20년 동안 바인더를 채우며 자신들의 경제적 위대함을 전 세계에 선전할 때 한국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잊히지 않는 감동의 씨앗을 심어온 것입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워싱턴의 해질녘 노을이 사무실 안을 붉게 물들입니다. 마치 한국이 뿌린 그 뜨거운 진심이 온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만 같습니다. 오후 3시에 다시 사무실 문이 열리며 사토 참사관이 들어옵니다. 그는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는 듯 이번엔 더 얇저은 최후의 압박용 보고서를 들고 있습니다. 아서 박사님, 감정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결국 상임이사국은 실질적인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일본의 해상 정항력과 최첨단 무기 체계를 보십시오. 한국이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사토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금색 넥타이는 오늘따라 유난히 번쩍거립니다. 저는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그 에티오피아 노인의 사진을 사토의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사토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사진 한 장이 무슨 증거가 된다고. 저는 낮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사토 씨, 일본이 20년 동안 상임이사국 자리를 위해 수조 원을 쓰며 로비를 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상대국의 심장을 진심으로 울려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뿌린 돈은 그들의 주머니를 잠시 채웠을지 모르지만 한국이 보낸 진심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절망 속에서 자립을 돕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상임이사국 표결장에서 표를 던지는 외교관들이 과연 당신의 화려한 무기 체계를 보고 버튼을 누를까요? 아니면 자기 조국을 진심으로 형제처럼 대해준 한국의 얼굴을 떠올릴까요? 사토의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립니다. 그는 반박할 논리를 찾으려는 듯 입을 번거거리지만 사진 속 노인의 절절한 눈빛 앞에서 어떤 말도 내뱉지 못합니다. 저는 쐐기를 박듯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1950년 한국이 불타오를 때 일본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 특수로 경제 부흥의 기틀을 닦았죠.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을 살려준 이들을 위해 70년째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로비는 시간이 흐르면 잊히지만 신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법입니다. 사토 씨, 당신의 바인더에는 진심이라는 단어가 단 한 줄이라도 적혀 있습니까? 현재 전 세계 127개국 외교관들이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가장 적합한 리더라고 꼽았는지 아직도 숫자로만 따져보고 싶으십니까? 사토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집니다.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일본의 거대한 야욕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70년 동안 묵묵히 다져온 신뢰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 허무하게 침몰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의 자신감 넘치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린드버그 부소장조차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차마 들어오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립니다. 사무실 안에는 오직 한국이 전 세계에 뿌린 위대한 신뢰의 향기만이 묵직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숫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단순한 후보국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의 가슴 속에 상임이사국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의 결론부를 완전히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떨려오지만 글자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단단하게 찍혀나갑니다. 본 분석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180개국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적격자로 강력히 추천한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는 순간 일본이 준비한 20년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경악하게 되겠죠.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심 앞에 말입니다. 이제 72시간의 사투는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내일 아침 전 세계 외교계는 뉴욕발 충격적인 소식에 발칵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바인더 3권을 압도한 얇은 사진 한 장의 기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모니터 위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새벽 2시 잠들지 못하는 뉴욕의 소음이 창틈을 타고 스며들지만 제 사무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만이 흐릅니다. 42시간 전 제가 이곳에서 마주했던 건 일본이 20년 동안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숫자의 성벽이었습니다. 4조 달러라는 GDP, 수조 원의 로비 자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 뿌려진 차가운 수표들. 하지만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인 건 그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린 30페이지 남짓한 한국의 낡은 파일과 에티오피아 노인의 미소가 담긴 사진 한 장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립니다. 이제 제 31년의 커리어를 건, 아니 제 양심을 건 마지막 결론을 써내려갈 시간인 것이죠. 본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를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을 최우선 후보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적으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릅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일본에 미치지 못할지 모릅니다. UN 분담금의 액수도 일본보다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이라는 자리는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93개 회원국의 마음과 신뢰로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이며 이 기적 같은 성공의 열매를 자신들만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조건 없이 국제사회에 기여해온 한국의 진심은 이미 127개국이라는 압도적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